대담의 취지, 간략 자기소개, 가입 과정, 미적분 공부 마침 소감, 현재 관심 있거나 향후 하고 싶은 공부 이렇게 질문을 그냥 아무렇게나 많이 할까요? 했었어요. 음, 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게 드렸는데 그냥 그 프리로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끼리 뭐, 야, 그럼 뭐 하지? 막 이렇게. 이거 녹화한다고 너무 어깨 힘들어가면 오히려 그럴 것 부작용이 같아.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2번, 3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각자 미적분 공부와 진소감과 사실 이제 뭐 그 수학의 즐거움 채널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학이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수학이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수학의 채널도 보면 사실 그 공대생들이 많아요. 기존에 수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찐 문과생들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화까지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 그 수학의 채널 거기 이제 오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방법이나 뭐 사용하는 용어나 그런 게 저는 아직도 그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게 사실 있거든요. 뭐 이제 뭐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뭐 나는 이래서 수학이 좋아요. 뭐 수학이 이런 거예요. 막 그런 이야기 올라오잖아요. 특히 이제 수학의 즐거움처럼 그런 거 보면 그럼 느끼게 수학 안 하는 사람들이 저런 게 관심이나 가질까? 나 별로 재미없는데? 막 이제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인터페이스가 좀 안 되는 게, 그런 게, 사실 근데 그게 인터페이스가 되면 굉장히 또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터페이스가 돼야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건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러운 게 또 수학을 아주 잘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먹힐 것 같은데 수학도 못하고 이거 저것도 못하는 놈이 뭐 불만만 많아 또 이제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좀 그런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인터페이스가 잘 돼서 커뮤니케이션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재밌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얘기하는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한계인 것 같아요.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은 누구와 누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문과하고 이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전 수학, 왜냐하면 말씀해 죄송합니다. 저희 수학 공부해봤지만 이거 공부하려면 뭐 단순히 좋아한다는 차원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건 피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 말이지 그 수학 공부도 하고 문과 공부도 하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아주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축복받은 사람이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재미없으니까. 뭐 이제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사실 근데 그 뭐 철학자들 중에도 수학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책들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것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해결 안 될 문제일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또 교원 수학을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게 그 용어가 너무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용어를 용어를 듣고 그거를 이렇게 개념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하니까 그냥 내가 듣는 거 외겨 듣고 그러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좀 멀어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음, 너무 썰렁한 이야기를 했나? 갑자기 이래서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직문수 들을 때 저는 직문수가 직장인과 문과생을 위한 수학이었었잖아요. 음, 그때 진짜 그냥 수학
수학이나 이과 쪽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보다 그 오은욱 선생님이나 미아 선생님이나 황진호 선생님처럼 문과이셨었던 분들의 질문이 너무 새로웠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더 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수학을 계속 공부를 했었으니까 수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그 용어는 들어봤었고 그 용어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내가 이 용어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내적이라는 것도 내적 많이 했기는 했지만 이런 질문을 할 생각도 못 했었고 이런 발상 자체를 못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 되게 새로웠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런 그러니까 그 직문수를 통해서 일단 발을 담궜고, 그리고 저 미적분 할 때도 사실 저는 너무 당연하게 썼었던 거를, 이거 왜 그러냐고 한 번 더 질문하실 때, 오히려, 그러게, 이거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한테 되물은 적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하면서 막 대답도 해드리고는 했었지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구나. 약간 그런 게 되게 새로워가지고, 미적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는 그런 조금씩은 이제,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갭이 좀 크니까, 그게 다가가기에 조금은 거리가 아직은 있지만,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은 그 갭이 조금 더 줄어들고, 오히려 이렇게 진짜 왜 융합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 융합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미아쌤, 운욱쌤 뭐 공헌이 컸다고 저는 봐요. 음.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은 아는 사람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질문할 수 전혀 모르면 질문할 수도 없지만, 아니, 전혀 몰라도 질문할 수 그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네요. 어쨌든, 너무 잘 아는 사람은 질문할 수 없습니다. 음. 그, 뭐,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되게 많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 모임에 강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 계속,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모르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그게 근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맺지를 못하는. 근데 직문수 할 때 제가 질문을 많이 했던 건 어떻게든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너무 데스퍼레이트 했었어요. 이거를 내가 이, 이 수업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면 다음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그런 절박함에서 나왔던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질문을 장려를 하고 또 그러니까 다들 잘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조건희 선생님이 탁월했어요. 나는 사실 중간에 미아쌤 질문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고, 왜 저런 질문을 자꾸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뭐 마치 그 질문을 이해하는 것처럼 또 다 듣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좀 짜증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아,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질문이 이렇게 헛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조은 쌤이 너무 잘 그러니까 이해라기보다 이해하셨으니까 하셨겠지만 거기에 더 얹어가지고 답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토마스 모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 아니, 뭐, 그, 저는 뭐 약간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하여튼 커뮤니케이션 훈련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니까. 이렇게 좀 잘 모르는
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 서로 이렇게 그 소통하는 훈련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여튼 좀 수학이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정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고 치면 이게 대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답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학은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뭐 자기가 잘못한 게 나오면은 이제 수긍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통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됐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뭐 우리가 잘 결론을 잘 못 내리고 넘어가는 부분을 다음에 한번 다시 짚어서 조금 다시 이렇게 얘기해보고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건 좀 마무리 지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그 슬랙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얘기를 같이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예. 음, 네. 저는, 음, 저는 이거 하면서 되게 그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 좀 해친 것 같고, 그리고 일에도 좀 사실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러면서 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토마스 모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야, 이게 되게 쉽게 설명해 준다. 그런 걸 보면 되게 깊게 공부하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슬랙에다가 토마스 모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하시냐고 물어봤었는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좀 답을 좀 해보시겠어요? 뭐 하여튼 제가 좀 약간 문과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 약간 엄밀한 증명보다는 좀 제가 비유적인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다가갈 수 있었지 않을까요? 문과분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그런 거를 좀 이거를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비유적으로 약간 예를 들면 제가 그 스토크스 정리를 할 때도 그 욕조의 비유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방법이 사실은 엄밀한 수학적 방법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래도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방법들을 좀, 뭐, 발표하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말을 하는 방법보다 시간을 얼마나 들여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뭐 그런 게 궁금해요. 저는 다른 걸 뭐 딱히 하지는 않으니까, 다른 게 지금은, 이제 예전에 축구 같은 거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한번 된통 다치고 나서는 이제 그것도 못하게 돼가지고, 지금 하는 게 뭐, 그냥 시간 나면은 그냥 그 유튜브로 이렇게 수학 같은 거, 음, 과학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그런 게 취미라 가지고, 어. 예. 그렇게 시간을 그러니까,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예. 절대적인 시간도 많이 들이고, 또 시간을 좀 많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군요. 네, 다른 건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거 갖고 소일거리 삼아서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다른 분들 뭐 정원웅 선생님이나 김두하 선생님이나 새로 오신 강명철 선생님 얘기를 네,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저도 나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해왔는데 처음에 혼자 공부를 시작했던 게 제가 본과 2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 바로 어려운 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좀 지속하기도 어렵고 물어보기도 약간 의논하기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앞에 보다가 포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 채널을 열심히 검색하다가 알게 됐고 딱 때마침 직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게 됐고 어, 좀 보통 두 챕터 정도 일주일에 나가니까 적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부담이 적게 꾸준히 하니까 또 좋은 결말도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토마스 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진짜 이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향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발표하는 것도 좀 더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좀 신경 쓰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누가 질문을 그래도 계속 하시니까 자유로운 분위기도 형성이 돼서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는 여기 참여를 하고 싶네요. 오늘 선생님 사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약간 무정부 상태 같아, 지금 뭔가 좀 아, 약간. 아, 무정부 상태 좋아요. 이제, 이제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우선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마지막 같이 못해서 새해에 들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작년에 뭐 논문 쓴다고 그러고 있었지만 이제 올해 새해에 들어가는 코로나 걸리고 나서 3월 1일부터는 저희 아들하고 지금 삼수생인 아들놈의 수학을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지금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했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9시로 돌려가지고 9시부터 10시까지 해주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를 6월 달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드님은 저는 수학을 그게 가르치는 건다고요? 네,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음, 그래서, 수학 특강이라고 EBS 수학 특강이 이제 100페이지 정도거든요. 그래서 수원, 지수와 로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투, 확률 통계까지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그 중에서 지금은 지수하고 다 끝나고 이제 삼각함수 들어갔고요. 저는 다른 거는 하는 게 아니라 어,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애우는가를 가르쳤는데 얘한테 효과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얘가 문제를 2번 쓰더니만 애우더라고요. 이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래서 저 모든 취미들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뭐, 우리 연희수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에 관련된 부분을 다 끊고, 지금 아들한테 그렇게 6월 달까지는 저는 올해는 한번 해줄 필요가 있을 게 6월 달까지는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가 좀 시간이 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해나가고 있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 저희 직장이 좀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제 박사 딴 다음에가 좀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9시에 회사에서 끝나고 그러니까 아침 9시까지 갔다가 밤 9시에 이제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오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하고 12시쯤 뻗으니까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모임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따라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해가지고 이제 왔었고, 이 분들이 너무 좋아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루틴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더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시간에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이제 신고할 시간만 나면 신고하는 거긴 하는데, 한 아들놈이 이제 걔 목표까지는 해주고 나서 다시 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이제 아들은 저기서 저 공부하고 있고 아까 좀 중간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박사 따니까, 그리고 1년 반 동안 수학을 공부하니까 하는 거라고는 아들놈 과외밖에 없다는 거.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네, 그 정말 너무 좋은 것 존경스럽습니다. 같고요. 근데 우리가 삶을 10년 동안 공부할 건데, 뭐 이런저런 사건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존 신고만 어, 가끔 한 번씩 해주시고. 그리고 아들놈 보내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입학시켰다. 아들 가르치는 거 쉽지 않은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안 가르치는데. 저는 시작을 하게 된 게 깜짝 놀랐던 게 아들이 저한테 SOS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야 하는 게 어떠니 이게 이제 그랬는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했다가 아빠한테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 현재 매일이에요, 저는.
정말 대단하세요.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아무튼 맹자도 그랬거든요. 맹자도 그 자기 애는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바꿔서 옆에 집하고 바꿔서 가르쳐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 원어쌤은 그게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아들 전국의 아빠한테 수학을 고3 수학을 배울 수 배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네요, 지금. 그걸 영상으로 잘 촬영해서 그 유튜브에 올리세요. 아, 진짜 이거 되게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목소리가 5개로 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할아버지 목소리만 됐잖아요. 아들하고 이제 문제 읽어줄 때. 오늘은 말이야.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 자, 수학 문제 한번 읽어볼까?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가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진짜 기억나는 게 3가지가 많이 기억나는데, 정원웅 선생님이 옛날 얘기해 주는 거. 제가 옛날 얘기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최근에 못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기다려지는 옛날 얘기시고 기다려지는 오늘은 옛날 얘기. 그게 기억나고, 그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 조혜원 박사님이 평균값 정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들었던 거, 그게 기억나고, 아, 그날 한게 평균가 정리였어요? 그게 기억나고, 이제 진짜 잊을 수 없는 거는 그 미아 선생님의 헤드뱅잉. 못 찾았어요, 저는 그거. 그거 제가 올릴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듣다가 막 조시면서 그 록 가수가 이렇게 헤드뱅잉 하듯이 막 머리가 왔다 갔다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기억나네요. 네. 못 찾겠다. 찾지 마세요. 정철쌤. 네. 뭐, 그, 일단 오늘 최대한 말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이제 오늘 축하하는 게 사실 제가 스팟라이트 받는 것보다 여기 열심히 하셨던 분들께서 스팟라이트를 받았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최대한 말을 좀 아꼈고요. 먼저 일단 올해 공부를 하신 거 일단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선형대수를 해서 아마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뒤에 아마 축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제가 돌이켜보면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선형대수가 아니라 미적분학을 하면서 미적분학 그때는 원투 이렇게 나뉘어서 한 1년 정도를 했었어요. 가장 이제 처음에 돌이켜보면 이제 그 큰 난관이 있었던 게, 첫 번째는 입실론 델타 정리에서 크게 막혔고, 거기서 제 친구들의 한 80%는 수학을 C뿔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뭐 이제 점수 다 날아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미적분학 2에서는 어디서 많이 바뀌었냐면 벡터 필드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장을 어떻게 이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제 굉장히 생소했던 개념이라서 그때 좀 많이 막혔고,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가우스 조르단 이퀘이션 그 선형대수에서 이제 풀 때 쓰는 방법, 가우스 소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풀고 마쳤던 것 같은데, 혼자서 공부하기 되게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건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감격스럽다고 얘기를 하신 게 저도 약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대단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그 피할 수 없음이라고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응용 분야 쪽이에요. 그 장려호 선생님이랑 좀 다른 분야 쪽이고, 저는 생물 쪽으로 좀 응용된 분야를 좀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수식이 나올 때 제일 많이 막혀요. 그래서 야, 나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내 커리어 다 끝나겠구나라는 이제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수학을 좀 내가 남는 시간이 있을 때 최대한 내가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뭔가를 좀 해 놓아야겠다라는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뭘까? 내가 미적분학은 좀 배웠으니까 조금 더 다시 복습하면 좀 되겠지. 물론 이제 입실론 델타 정리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뭘 먼저 해야 될까 싶다 보니까 이제 선형대 수학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마침 딱 타이밍 어떻게 또 맞아가지고 이제 제가 허윤 쌤께 얘기를 좀 드려서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뭐 시간 계속 이제 주말마다 또 금요일마다 스터디 계속 하겠지만, 네, 또 저도 이제 많은 걸 가지고 좀 공부를 좀 같이 하고 싶고요. 아까 그 파이썬 얘기를 조금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업무상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그런 걸 좀 하시게 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게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파이썬 쪽으로는 개인적으로 메타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함수를 넘어서 이제 나중에는 클래스로 묶이고, 그 클래스를 관리하는 또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클래스를 메타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좀 하면서 또 재밌는 이제 대화 주제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저도 파이썬 너무 관심 많습니다. 거의. 아, 한수 저도 배웠으면 좋겠네요. 그 파이썬은 저는 사실 그 파이썬이 되게 좀 그 쓰기 쉽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쓰기는 쉬운데 쓰기 쉽다라는 말이 어려운 거를 다 백사이드 쪽으로 빼놔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 시작을 했을 때, 야, 이게 좀 내가 지금 무슨 글을 보고 있는 거야라는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 코드를 백사이드 가서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구연부가 저 다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옆에 왜 슬래시 2개 하고 설명하잖아요. 그거 되게 잘 해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 주석 처리도 협업을 하실 때는 분명히 그죠?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파이썬에서 참고로 그 샵을 많이 씁니다. 샵을 써서 이제 주석을 많이 달고. 어, 그리고 저도 사실은 막 그 파이썬을 업무적으로 이제 짧게 짧게 끊어서 쓰는 편이고, 이거를 막 그러니까 뭐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에 어디 인베딩 시키고 이런 정도의 뭔가 지식을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초심자 레벨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쉽게 쉽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저 이 얘기를 꼭 레코드로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시작이 이제 직문수 2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직문수 2기를 한 중간 선형대수 정도 들을 때, 어, 우연찮게 선형대수를 이렇게 스터디하자라는 그런 그룹을 만들었어요. 저하고 박진서 선생님이. 근데 그 모임에서 이제 오창희 선생님이 우리를 이제 하드캐리 하셨죠. 전혀 모르는 저희를 데리고 뭐 선형대수 하고, 또 직문수 2기에 미적분 세터에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미적분도 모르니까 그것도 또 하드캐리 하셔갖고, 선형대수하고 미적분을 지금 같이 가는데, 선형대수는 지금 끝났고 그 미적분은 지금 계속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정말 감사한 게, 오창인 선생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한 수학 친구들 어디지? 그 수열 부분 할 때 제가 들어왔어요. 수열 부분 할 때. 근데 수열 부분 할 때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뭐 발표 몇 번 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 정말 감사한 거는 오창희 선생님이 굉장히 꾸준하게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그분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에 참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이기 선생님 그 확률론 제일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기에서 여러 선생님들 모여서 그러면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이렇게 머지가 되면서 지금 확률론까지 오게 됐는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창희 선생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확률로 때문에 많이 많이 감사할 예정입니다. 저도 미적분 복습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일을 좀 많이 벌려놨잖아요.
지금 그 확률 선형대수하고 지금 또 그 올빼미에서 하는 미적분도 이제 올리려고 하잖아요. 뒷부분. 예, 예. 그러다 코의 길이가 보니까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스튜어트 미적분 할 때는 두 챕터씩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거 너무 무리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선형대수 그거 할 때 한 챕터씩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표 열기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챕터씩 하면 그래도 발표 자리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하나만 하니까는 이제 벌써 6월 달까지 다 차버렸어요. 이게 우리 그런 이상한 거는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런 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제가 그냥 좀 그렇게 임의로 그렇게 좀 한 면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너무 많이 벌려놨는데 이걸 두 챕터를 또 해서 막 늦게까지 하고 다음날 또 토요일 날 또 만나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들 너무 뻑뻑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그것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니까 약간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뭐 근데 거기에 선생님, 아, 대해서 음. 여기 보면 두 챕터씩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앞부분, 처음에 앞부분은 좀 앞부분. 그렇게 했는데요. 예, 예. 뒤에 부분 뭐 선형 변환 이렇게 나갈 때쯤에는 조금 그렇게 음. 그냥 하나씩만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거 김도하 선생님은 두 개 하는, 예, 하면서 조정하면 그때 되죠. 그때, 예, 예. 그때 그때 하면 되겠죠. 해봐야 그 감이 오고 뭐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아마 선형대수도 앞부분은 조금 할만해서 금방금방 나갈 거고, 좀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어려워질 거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조금 한 챕터씩 하고 천천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네. 저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저 조건 선생님한테 제가 물었던 질문인데 그 존스턴 책을 우리가 번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주석도 달고 뭐 이러면서 진행하는 게 어때요? 근데 이거 존스턴 책 저작권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 함부로 그러니까 할수 그런 있는. 그런 것도 알아봐야죠. 아, 저작권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돼요. 그, 그 번역하면서 하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예. 아니 뭐 조 선생님도 이게 뭐 챗GPT한테 번역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조금 좀 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근데 얘는 번역본이 없나요? 예,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근데 이거 교보문고 가서 보니까 뭐 되게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저 그거 주문했는데 3월 초에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전화해 얼마죠? 보니까 그게 8만 얼마인가 그런데 원서 책들이 좀 원래 좀 비싸서. 네. 근데 어 그저께인가 어젠가 전화하니까 주문 제작하는데 미국에서 주문 제작이 돼가지고 한 4주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월 중순쯤 온대요. 되게 오래 걸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취소도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 이제 죄송합니다. 일단 3일 만에 받았습니다. 아, 아, 예, 이거, 예, 이거, 이거 뭐야, 예, 이거. 나중에 얘기하시죠. 예. 네. 그러면 그 First Course in Probability 이 책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네. 확률로는 네, 네. 그게 저자 라스트 네임이 로스였던 것 같아요. 셸던 로스인가? 셸던 로스. 예. 예. 이름이 외우기 쉽더라고요. 빅뱅 시어리의 셸던 맞아요. 모르겠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형 대수는 공부하면 어디에 써먹는 건가요? 어디, 벡터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어디에 쓰나요? 그리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강병철 아니, 선생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선형대수가 어디에 쓰냐고요? 네. 아, 뭐에 쓰이는 물건이고, 이거 는 거네. 그러니까 고유값, 고유 벡터 이런 것도 뭐에 쓰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그 저희가 메타지놈이라고 해서 곤 유전체 같은 거를 분석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다른 분야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분야인데 이제 메타지놈을 연구를 하다 보면 샘플과 샘플 간의 거리를 계산해야 될 때가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의 샘플이 당연하겠지만 하나의 어떤 종만 있을 리가 없거든요. 수백 수천 개 종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장 쉽게 분석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각 그 종들을 하나 어떤 이제 뭔가 벡터 같은 걸로 보는 거죠. 하나의 차원 그냥 n 차원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n 차원의 어떤 공간 안에서 위치하고 있는 점이라고 보고 얘네 둘을 차원 축소를 시켜요. 그게 이제 그 뭐래 디멘션 리덕션 방법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PCA Principal Coordinate Analysis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뭐 2차원이든 3차원이든 그걸 시각화 시켜가지고 대략 그런 사이에서 유클리드 공간 사이에서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걸 할 때 아까 장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뭐 고유값, 고유벡터 이런 것들이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원 축소가 무슨 말인가요? 그게 뭐 reduced order 디멘- 아, model 그런 건가요? 그 디멘션 리덕션이라고 해서 그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샘플과 샘플 사이 어떤 공간에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데 n 차원에 있는 공간을 시각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생각해서 그러면은 내가 n 차원 공간에 있는 거를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차원을 축소시킬 수 없을까라고 이제 그 정보량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물론 이제 정보량 소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에서 나온 게 이제 그 차원 축소거든요. 그래서 n 차원에 있는 것들을 2차원 또는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떨어뜨려서 이제 결과를 그 시각화도 시킬 수 있고 샘플 간의 거리도 이제 뭐 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 그 찾아보시면은 아마 금방 이제 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PCA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쨌든 무궁무진하게 쓰이는 것 같긴 한데 상대성 이론에서도 나와요. 그 행렬 뭐 이런 거 나와요. 행렬.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서는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숫자 가지고 무슨 계산하려고 하면 엑셀 스프레드शी트를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숫자를 일단 데이터로 집어넣어야 평균값을 구하든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구하든 뭘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렬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제 강병철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디멘션 리덕션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거리를 구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숫자를 일단 행렬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아는 한에서는 거의 모든 수학에 쓰이는 것 같아요. 그 특히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그쪽에서는. 제 어떤 생각에는 좀 뭐라고 할까 이게 비유가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좀 그 건설 현장에서 쓰는 뭔가 포크레인 같은 느낌이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뭔가 집을 지으려면 당연하겠지만 뭔가 땅을 어쨌든 파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제가 이거 근데 이제 포크레인이 사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어떤 실린더가 있고 어떻게 뭐 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뭐 건축가들은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땅 파주세요 하면은 이제 땅을 파주시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이제 굉장히 수많은 원리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느낌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선형대수를 배우면 그게 듣기로는 추상대수하고도 관련이 있고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관련된 분야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추상대수 말고 또 뭐가 더 관련이 있는가요? 음, 다 있나요? 관련이? 제가 사실 수학 쪽으로 아는 게 정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 쪽으로 뭐가 연관되어 있는지는 뭐 조건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모든 분야랑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선형대수를
가장 많이 봤던 거는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어떤 뭐 정보 간의 이제 거리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 n 차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다룰 때 가장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논문을 볼 때도 이제 메타지놈의 가장 이제 큰 뭐랄까 화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어떤 유전 서열을 가지고 이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이끌어내는가에 대해서 가장 이제 큰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가장 신뢰도 있는 정보, 그리고 샘플 공간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왜곡하지 않고 이제 이것들 간의 거리를 재는 것.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에는 제가 툴을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아마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그 툴 안에는 아마 다 뭐 그 파이썬으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 넘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형대수,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를 다루는 어떤 그 패키지란 말입니다. 가장 이제 유명하고 많이 쓰는 패키지 중 하나인데 안에 뜯어보면 다 넘파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선형대수가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공부해보면 또 뭔가 알아지는 게 있겠지요. 그렇죠. 근데 직문수 같은 거 들었을 때도 뭐만 하면 선형대수였었잖아요. 뭐만 하면 내적이었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는 그게 이렇게 연관을 잘 못 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큰 그림을 좀 많이 그려주시잖아요. 조건희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는. 근데 제가 학부에서 공부할 때는 요거 그냥 다 듣기는 들었는데 얘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를 그렇게 해주는 분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제가 그거를 할 능력도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적은 경험을 못 해봤었던 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는 다 공부를 물론 한 것 같긴 한데 얘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크게를 보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에서야 그런 거를 좀 그 수학의 즐거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좀 알 수 있는 힘을 좀 키울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형대수를 보면서도 그 직문수를 한 번씩 들여다봐가지고 이렇게 그 선형대수의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도 직문수 같은 컨텐츠를 다시 보기를 하면서 좀 넓은 숲도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그 선생님, 쓰리블루 원 브라운 그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 선형대수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괜찮은 것 같던데 그거를 조금 보면 많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같이 보신 보면은 분들 되게 좋을 계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시 저도 막 세세하게 막 많이 본 거는 아니었는데 거기 있는 그 컨텐츠들이 어쨌든 좀 직관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시각화를 많이 네, 해주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네, 큰 분들은 도움이 어떠신지. 돼요. 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선형대에서 공부할 때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같이 보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 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미적분은 어떤 주어진 물체랄까, 형상에 대해서 또는 뭐 에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어진 형상에 관련된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수량화해 나가는 작업이 수량화하는 작업 정 수량화랄까요? 정량화랄까요? 뭐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퀀티파이 하는 그런 작업인가 하면 선형대수는 뭔가 공간을 만드는 공간의 구조를 보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약간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걸로는 선형대수는 약간 공간의 구조, N차원 막 이런 거 나오면 선형대수 생각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의 구조를 얘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다변수 미적분에서도
거기 나오는 것 중에 상당히 선형대수랑 연관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직문수 들었을 때도 결국은 미분을 한다는 게 우리가 그 미분을 하면 나중에 보면 항상 그 공면을 생각해도 나중에는 어떤 평면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벡터 공간으로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미분을 통해서 벡터 공간으로 가져가면 그게 이제 거기서 선형 대수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직문서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뭔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변수 미적분 4강인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적분, 면적분 뭐 이런 것들은 다 벡터를 그 행렬로 떨어뜨려서 계산하는 거하고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었어요. 우리가 미적분 본 다음에 그 다변수 미적에 대한 그 직문수를 보면은 되게 또 새로웠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형대수가 조금 공부가 되고 그 내적을 공부한 다음에 그 내적에 대한 부분을 또 들으면은 또 새로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같이 공부해 네, 나가는 것도 되게 오늘 조건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큰 방향성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그 순수 수학? 그런 쪽으로 한번 이론적으로 혹시 배워보고 싶은지 아니면은 응용 쪽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갈지를 정하는 게 큰 방향성 정하는 문제 같이 생각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거 하면서 되게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었잖아요. 위상수학까지 간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선형대수 하다 보면 미적분 다 까먹을 것 같고 이거 문제집 미적분 좀 하면 다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선형대수 까먹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해야 돼. 그거 반복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근데 제 문제집, 생각에 문제집, 예,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뭐 수학을 하든 아니면 뭐 아주 실용적인 걸 하든 지금 이제 공부하는 이런 그 선형대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도 이제 선형대에서 쓰이는 부분을 이제 반드시 쓸 거란 말이죠. 근데 아까 강병철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이 좋은 비유인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넘파이를 안 써봤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형대수를 통해서 계산된 어떤 결과값들을 볼 때 궁금증이 반드시 생긴다고. 그 속에 도대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을 할까? 그러면 이제 선형대수는 이제 결국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선형대수 이런 그 기초적인 수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통계 소프트웨어 버튼만 클릭해가지고 평균값이 나오네. 뭐 이게 평균인가 보다 그 정도만 알지. 이 숫자들을 어떻게 더해서 어떻게 나눠야 평균값이 나오는 그런 원리까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선형대수는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어떤 그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선형대수 이제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그 선형대수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 뭐 그다음부터 뭐 응용 쪽을 생각을 해볼까 그런 결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나는 순수 수학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럼 뭐 수학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진짜 선형대수 이거 모르면 뭐 나중에 이제 그런 거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이코노메트릭스 뭐 리그레션 뭐 그런 거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다 그 알고리즘 뒤에는 결국에는 선형대수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패턴을 찾기 위해서 숫자를 일단 엑셀 스프레드식 같이 생긴 거기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 거기서 거리를 재든 뭐 최대값을 구하든 최소값을 구하든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은 이제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은 응용으로 하든 순수 수학으로 하든 일단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건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다른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좀, 그, 예전 어렸을 때, 그, 테트리스 혹시 다들 해보셨죠? 예.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면 이제 시간 지나면서 내려가고 그게 이제 뭐 방향을 바꾸면 이제 블럭이 이렇게 90도 회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이것도 한 몇 년 전인데 그 컴퓨터 그래픽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테트리스 이거 어떻게 이거 변환을 하는 거지 싶어가지고 그거를 구현해 놓은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 테트리스 블럭을 일단 원형을 하나 만든 다음에 변환하는 거를 회전 행렬 같은 걸 곱해가지고 만들거든요. 음, 네, 그것도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테트리스로 막 코딩 해놓고 막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있거든요. 네. 음. 아, 그- 테트리스 코딩. 네. 그런 거 아, 예, 관심 있으면 그런 것도 괜찮고 컴퓨터 그래픽도 그게 이제 GPU 연산하는 게 GPU라는 게 되게 좀 간단한 연산들을 할 수 있는 그 계산 유닛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데서 어떤 걸 하냐면 컴퓨터 예를 들어서 화면이 회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회전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2차원상에 있는 그 픽셀들 단위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회전한다라고 이미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 어떤 전경 같은 게 어떤 3차원 데이터가 있고 그거에다가 회전 행렬을 계속 곱해가지고 어떤 2차원 화면에 프로젝션을 시켜서 그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어떤 회전 행렬을 곱해주면은 뭐 1도 돌아갔을 때, 2도 돌아갔을 때, 3도 돌아갔을 때 이 레이어가 쭉 생기고 이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화면에 그려주는 방식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뭐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예전과 달라진 거는 이제 계산하는 그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냐 그런 것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 초기에 막 3D 그래픽 같은 것들 유튜브에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거 찾아보시면은 똑같은데 우리가 생각한 건 똑같은데 엄청 느려요. 점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하나 그려졌다가 사라지고 하나 그려졌다가 사라지고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좀 찾아보시면 그런 거 좀 재밌습니다. 제가 중3 때 베이직 랭귀지를 6개월 친구 따라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그만 방학 때 시작했다가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 지금 그만둔 게 너무 후회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왜 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이렇게 숫자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뭐 아웃풋 되게 하고 막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거 보면서 하기는 했는데 연습 문제 나오니까 하긴 했는데 이거 해서 뭐 하지? 뭐 이랬던 게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너무 아까워요. 제가 그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저 코딩 이런 거 하도 모르거든요, 진짜. 하도 모르는데 강변준 선생님 그런 거 해보셨으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게 그 선형대수나 이런 거를 어떤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나요? 코딩 같은 걸 하는 게? 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코딩을 썼는데 선행대수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행대수 일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걸 몰라도 업무에서 아무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갖다 쓰면 되거든요. 갖다 쓰고 구현하는 방법은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 레퍼런스 참고해서 구현하면 되고 컴퓨터 그래픽 하시는 분들도 그 잘 만들어진 얼리얼 엔진 이런 것들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거 그냥 가지고 와서 쓰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니다가 맞는 것 같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이제 선형대수를 공부하면서 조금씩 해볼 건데 그 제가 한번 그 선형대수가 문제가 한번 안 풀려가지고 이거 푸는 꼼수 같은 거 없을까 싶어가지고 꼼수를 좀 찾아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누군가가 잘 만들어놨어요. 파이썬 그 패키지로 뭐 이제 심파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런 걸로 하면 수학 문제도 풀 수 있어 이런 걸 해놔가지고 깔끔하게 딱 냈는데 어 하다 보면서 좀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뭐 솔루션이 없는 책들을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을 한번 풀어보고 제 결과 값이랑 비교해보고 하면은 이런 거는 좀 좋은 부분 해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코딩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걸 투자하는 거는 파이썬이든 뭐 C든 C++이든 사실 품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냥
관심이 있는데 내가 이걸 접목해보고 싶다, 또 구현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코딩을 수단으로서 쓰는 건 좀 오케이인 것 같고. 근데 좀 선형대수를 하기 위해서만 선형대수를 하고 싶은데 코딩을 꼭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아니다라고 좀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썬으로 하시게 되면 저는 항상 그거 시켜보거든요. 구구단 한번 찍어봐라. 생각보다 구구단 찍기가 어렵습니다. 음. 네. 포문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포문을 그 구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찍으려면 포문을 2번 써야 되거든요. 이중 포문. 네. 이제 시간 많이 갔네요. 허윤희 선생님이 편집을 잘 하셔야 돼. 아니, 중간만 끊을 거예요. 아, 그렇게요? 네. 중간만 끊을 건데. 일단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한마디씩은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리 겸 해서. 그 선형대수를 하기 위한 뭔가 각오 한마디씩? 뭐 이런 거? 한동안 못 들어올 거기 때문에. 심심할 때마다 유튜브를 보면서 잘 하고 계시는지, 조미아 선생님 잘 하고 계신지 제가 감시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주 놀러 오셔야 돼요. 아니, 시간이 딱 겹쳐가지고 아들놈을 좀 어, 미리 자습을 좀 시키고 들어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할게요. 네, 가끔씩이라도. 예. 네. 한 달에 가끔씩이라도 생존 신고라도. 네, 꼭 하러 오겠습니다. 저는 각오가요. 각오한다고 될지 모르겠지만 그 미적분 할 때 선적분 이후로 책을 못 봤거든요. 너무 시간도 그렇고 뭐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제 문제였는데 그래서 책을 좀 못 보고 유튜브를 보고 오고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머리에 한 개도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또 유튜브를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이게 그 선영대수는 끝까지 좀 책을 보겠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겠다. 예, 예, 파이팅입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오창현 선생님하고 이걸 한번 쭉 봤는데, 그러니까 전 선형대수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봐서 그 처음만 기억이지 뒷단은 그냥 눈만 껌뻑껌뻑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번 뭐 스토리 라인이라도 조금 읽어봤으니 제목 타이틀이라도 읽어봤으니 이번 다시 할 때는 조금 더 깊게 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다시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네. 근데 저는 저희 모임에 되게 좋은 게, 예,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미적분 때도 모르는 거 모른다 그러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얻어가는 것도 많을 뿐더러 질문을 받는 사람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구나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할 때처럼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할 수 있고, 모르는 거 있을 때, 그냥 서로 그냥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는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선형대수를 열심히 공부를 하자라는 마음을 다시 다잡아 보게 됩니다. 저는 각오는 아닌데 미적분보다 더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돼요. 저는 이게 선형대수 끝나고 나서 뭘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냐하면
미적분하고 선형대에서는 다 이제 해야 되는 거라고 수학 공부한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뭔가 이제 그거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그래서 빨리 선형대수를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 예습을 다른 분들도 다 했겠지만 저도 좀 해보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읽어가면서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앞에가 쉽다고들 하셨고 그래서 쉬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재밌게 할 수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같이 읽어나가면 쉬운 부분은 쉬운 부분대로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대로 재미나게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년 정도로 우리가 계산했나요? 네,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그 인트로덕션이잖아요. 어드밴스드도 하기로 했나요, 우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선형대수 혼자서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돌이켜 보니까 일단 같이 공부하는 뭔가 이걸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문제 푸는데 시간 너무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하게 된다면은 주말에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계속 아마 문제 푸는데 시간 좀 쓰고 싶다가 제 목표입니다. 네, 저는 별로 할 말 없습니다. 뭐예요? 이정우 선생님은 하시면 되겠다, 이제. 진짜 없으세요? 네?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없어요, 진짜. 진짜요? 이정우 선생님, 네, 네네. 저 소형대수 말하신 거죠, 지금? 저 소형대수는 제가 사실 2년, 거의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썼듯이 행렬식 2달 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거 예전에 박진 선생님하고 이제 스터디를 한번 했었는데, 진짜 박진 선생님께서도 행렬식이 진짜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행렬식을 포함한 이게 소형대수는 그렇고 미적분학도 그렇지만 이게 한번 네, 좀 깊이 들어가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즐거워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파도 끝이 없으니까 이제 지겨울 틈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형대수를 2년 했고 아직까지도 이제 행렬식밖에 안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약간 이제 현타가 올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즐겁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도 아마 서영대수 들어가면서 뭐 미래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 배우신 분들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은 이게 비록 어렵지만 분명히 또 생각하면은 좋은 경험도 많이 쌓을 거라는 네 말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의 녹화는 이제 네.